네, 경제 현장 오늘 이슈 체크로 이어갑니다. 10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이제는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 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우리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또다시 올렸죠. 영끌들의 이자 부담은 가중되고 은행은 은행대로 이자 장사로 손쉽게 돈 번다는 눈총을 사고 있습니다. 향후 금리는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지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르기만 하던 미국 금리 이제 물가 상승률이 좀 둔화됐다는데 인하 시점까지 전망이 내년 상반기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어떻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우선 지금 미 연준이 그 두 차례 금리를 기준금리를 동결을 시켰고요. 올 12월 이제 13일에 한 번 더 연내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그 발표 시점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경제 지표 발표되는 것 중에서 미국의 이제 물가 상승률 지표가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 지표가 예상치보다 이제 좀 낮아졌다라고 하는 이제 그 이슈로 해서 상당히 이제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없을 거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아예 시장에서는 이제 내년 상반기에도 금리 인하를 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시점이 당겨질 거다. 이런 전망까지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제 경기 지표 가운데 이제 특히 이제 그 물가 상승률 지표가 그 금리를 결정하는데 이제 많이 이제 결정적인 요인이었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조금 이제 그 안정화가 되면서 물론 이제 앞으로의 그 변화도 이제 계속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선 이제 이런 추세대로라면은 이제 물가 상승률은 이제 거의 둔화될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전망이 좀 우세하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이제 두 차례 동결을 했지만 오히려 이제 금리를 더 올릴 만한 그런 이제 요인이 없고 이제 올해도 아마 이제 발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거의 그 동결이나 이렇게 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고 내년에 가서도 이거를 조기에 인하를 하느냐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예측이 이제 조금씩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반기 중에 가능하면 좀 인하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제 그런 예측도 좀 많이 지금 우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첫 금리 인하, 이른바 미국의 금리 인상 이제 사이클이 끝나고 금리 인하가 상반기에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시네요. 미국의 물가 상승이 둔화되면 미국의 시장 금리, 국채 수익률이 지금 많이 떨어졌잖아요. 10년짜리 국채. 이게 좀 계속 낮아지는 추세입니까?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미국 금리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기준금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페드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금리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국채 금리에 대해서 특히 이제 미국 국채 10년물에 대한 이제 그 금리 변동에 대해서 좀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 말 그대로 시장에서 결정되는 금리인 것이죠. 근데 이제 미국 국채는 이제 1년 미만의 이제 단기 국채도 있지만 한 3년, 5년, 2년 이렇게 중기도 있고요. 그리고 10년을 훨씬 넘는 30년에 이르는 그런 장기 국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이런 그 여러 가지 국채 중에서 좀 10년물을 세계 금융시장에서 어떤 그런 좀 그 금리 지표 성격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그 10년물 금리가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 발표로 인해서 조금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는 사실은 이게 올 한 여름만 해도 이게 5%를 넘었다고 해서 상당히 많이 올랐다고 이제 그때 그랬고 그게 전체적으로 좀 금융시장에 악재로 작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소비자 물가 지수 그러니까 상승이 이제 둔화되면서 이게 조금 이제 감소한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미국 시장 금리 대표적인 지표가 10년물 국채 수익률인데 연사 5%에서 지금 연 4.5%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 그렇죠. 네네. 미국의 시장 금리 우리와 어떤 관계도 좀 있을 텐데 이렇게 미국의 시장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은행들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시장 금리라든지 또는 우리 한은의 금통위의 기준 금리는 바로 지금 낮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까? 지금 사실 우리나라 중앙은행, 한국은행에서도 이제 금리 결정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이 많을 걸로 합니다. 이제 11월 말경에 이제 그 한 번 더 올해 연내에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예. 사실은 그 전에 이제 물가 상승률,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은 또 예상치보다 좀 윗돌았던 걸로 그러니까요. 발표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우리나라 국내의 물가는 아직 좀 안정세로 좀 아직 들어간 국면은 아니지 않나 하는 그런 그 조심스러운 그런 관측이 있어서 사실 이번 그 11월 발표 시점에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예상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동안 지금 계속 지금 한국은행은 지금 그 금리를 동결을 해왔거든요. 3.5%에서. 근데 아마 이게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아마 오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게 뭐 쉽게 뭐 인하하거나 그러기는 또 어렵지 않나 그렇게 전망해 봅니다. 네. 미국과 달리 우리 물가가 높고 그래서 11월 30일 이달 30일에 예정된 금통위에서 뭐 올리기는 좀 뭐 어렵다. 그렇게 그렇죠? 좀 네. 그런 전망을 좀 여튼 뭐 우리는 금리가 좀 안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은행들이 어제부터 주택담보대출 변동 금리를 올렸다면서요. 네. 글로벌 시장 금리는 떨어지는데 우리 은행들 금리 올리니까 이 상당히 이자 부담이 무거운데 얼마나 올렸습니까? 예, 지금 우리 그 코픽스 금리라고 해서 보통 코픽스, 그 네. 변동 금리를 할 때 그 변동 금리의 그 지표가 되는 금리인데요. 네. 그게 지금 그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지금 발표된 걸 보니까 이게 3.97%로 연중지 최고치를 지금 기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최고치네요. 예, 그래서 사실은 뭐 저번에도 올랐고 계속 두 번 연속 그 두 달 연속 오른 건데요. 사실 국제 금융시장하고 우리나라 국내 금융시장하고 무슨 이제 물론 어떤 직간접적인 영향을 이제 받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아직 우리 그 한국은행에서 계속 그 금리를 이제 동결로 계속 이어오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그 국내에 지금 어떤 그 신용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사실 그 연체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금융기관에. 연체율이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대출 자산의 이제 부실률이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좀 더 이런 금리 결정에서 좀 보수적으로 신중한 그런 자세를 아직은 이제 그렇게 가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코픽스가 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할 때 얼마나 은행들이 이제 비용이 들어가느냐 그 기준으로 대출 금리를 정하는데 그렇죠. 일제히 지금 올린 거죠 대출 금리가. 그렇죠. 그것을 연동하게 돼 있기 때문에 기본 베이스가 올랐으니까 변동 금리가 다 이제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자 부담이 굉장히 늘어났을 텐데 시장 금리가 떨어지지 않고 기준 금리가 떨어지지 않고 그러면 이런 금리 인상 시장 금리 이어지는 상황이 좀 이어지겠네요. 우리는. 지금 그 담보대출 조심스럽게 좀 금리를. 내년도에도 예. 우리나라에도 이제 미국처럼 이제 기준금리가 좀 인하가 되면 그러면 거기에 연동해서 이제 전체 금융시장의 금리가 좀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좀 기대는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물가가 어떤 목표치를 지금 완전히 이제 그 목표치에 근접해서 그 물가가 잡혔다라고 지금 판단하기는 좀 이른 시점이라고 좀 저는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한국은행에서도 이번 11월 금통위 결정에서 고심은 하겠지만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도 뭐 쉽게 인하할 거라고는 이렇게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의 상황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 지금 은행들의 경우에 손쉽게 이자 장사를 한다, 뭐 이런 지금 비난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대출 금리 좀 낮추라는 듯한 감독 당국의 좀 압박이 좀 있을 때는 좀 낮추는 듯 하더니 바로 또 이렇게 대출 금리를 지금 어제부터 또 올렸잖아요. 네네. 은행도 조금 이렇게 명확한 입장 없이 왔다 갔다 저렇게 하는 편인데 상생 금융이다 해서 사회공헌을 많이 하라는 압박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압박 속에서 은행들의 이 대출 금리를 어떻게 결정하는 것과 좀 연관이 있을까요? 뭐 영향을 좀 많이 받을까요? 네, 물론 지금 이제 그 대출 시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금리 결정이나 여러 가지 거래 조건을 결정하는 것이 사실 이제 금융기관이 가장 큰 영향력을 이제 발휘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완전 경쟁 시장 같으면 그 가격 결정에 있어서 뭐 공급자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데 현재 우리 많은 시장들, 특히 이제 금융시장, 대출 시장에서는 특히나
소비자들의 어떤 교섭력도 더 열 위에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모든 거래 조건이 다 이제 은행에서 다 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어떤 시장 동행에 따라서 어떤 리스크를 좀 더 이렇게 크게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금융기관이 더 좀 신중한 입장을 가지게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리스크가 올라가면 거기에 상응해서 금리를 이제 올리는 것이죠. 네. 네. 지금 우리나라 가계 대출, 가계빚이 워낙 많잖아요. 네. 가계빚 관리를 위해서는 또 대출 금리를 조금 올려야 된다. 이런 압박이 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가계 대출이 이제 우리 뭐 GDP의 뭐 하여튼 상당한 그 배수가 돼가지고 지금 이제 가계 부채 부담이 큰데요. 근데 사실은 이제 금리가 오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돈을 빌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제 돈을 좀 덜 빌리게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기존의 신규 대출이 아니라 기존의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가계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이자 상환 부담이 상당히 이제 가중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아주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그 가계의 어떤 뭐 경제 곤란으로 인해서 또 이자 부담까지 가중이 되면 오히려 그 지금 연체율이 갑자기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그런 채무 불이행 위험이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은 있는 것이죠. 전체적인 가계빚이 늘어나는 것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네. 대출 금리 좀 오를 필요가 있는데 기존의 연끌들 이미 그렇죠. 돈을 빌린 분들의 이자 부담은 지금 뭐 네. 아주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견딜 수 없는 지금 상황으로 몰리는 분들, 특히 젊은 분들 그런 분들이 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그 신용회복위원회 보면 이제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신청한 그 차주들, 신용회복 프로그램, 신용회복 프로그램에 이제 신청한 그런 차주들을 보면 지금 뭐 20, 30대의 젊은 사람들의 비중이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그 어떤 젊은 세대에서 뭐 투자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이유로 해서 많은 이제 그 자금을 이제 대출을 받았다가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경제도 좀 어려워지고요. 그리고 또 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도 상승하고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니면 또 투자가 실패한 것도 큰 원인이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그 어떤 뭐 채무의 곤란, 그 채무 상환에 곤란을 겪고 있는 그런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다라고 지금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채무를 조금 줄여주는 그런 점에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보통 이제 뭐 채무 조정 같은 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채권 채무 관계는 금융기관과 이제 대출 받은 고객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신용회복위원회라는 이제 기관에서 그것을 이제 그 어떤 뭐 중재를 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빚 갚기 너무 힘들면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갈 필요도 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그뿐만 아니라 뭐 평상시 어떤 뭐 신용에 대한 그런 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뭐 대출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대출을 받고서 뭐 상환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뭐 거기에 상담을 신청하면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어떤 그 프로그램도 있고 그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은행이 이제 기준금리를 정하는 아까 11월 이달 30일에 이제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또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좀 어제부터 올렸기 때문에 뭔가 대출금리 압박은 금리 상승 압박이 굉장히 큰데 내년까지 생각해 본다면 전반적으로 계속 올라가기는 좀 어렵잖아요. 이럴 때 돈을 빌리려 하는 분이라거나 뭐 예금을 하는 분들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요? 네, 이제 보통 그게 이제 어느 정도의 금액을 빌리는가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이제 자금을 빌리는가 그 대출 기간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크게 이제 우리가 금리가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금리가 올라갈 때는 사실은 어떤 시장의 여러 가지 어떤 그 신용에 대한 위험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들은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금리를 이제 올리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해서 금리가 상승할 때는 오히려 금리가 더 쉽게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금리가 떨어질 때는 또 잘 안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향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금리가 바로바로 올라가니까 바로바로 올라가고. 어떻게 보면 좀 고정형이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대출을 할 때도 아예 상한을 정하는 그런 그 변동금리가 또 있습니다. 상한을 정해요. 그렇죠. 변동하는데 변동하지만 시장에서 변하는데 그렇죠. 상한선을 그렇죠. 둔다. 네. 아,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금리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네. 금리 상승기에는 어느 정도 그 상한이 있거나 아니면 좀 고정형이거나 그것을 이제 보통 추천을 하는데요. 이것은 또 어느 정도 기간을 빌릴 것인가, 그리고 또 금리는 시장 상황에 따라 또 이렇게 수시로 변동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그때 상황에 맞춰서 네. 뭐 일반적인 원칙은 뭐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지만 전문가들한테 한번 좀 조언을 듣고 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때 감독 당국이 우리가 금리가 오르는 추세에 있을 때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계속 빨리 오를 걸 우려해서 고정금리를 많이 권유를 했는데 네. 이제 더 오르기보다는 현재 수준이 유지되다가 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고정금리를 권유하는 그동안의 정책도 과연 정말 합리적이었나 하는 의심도 조금 들어요. 금리가 상승하던 시기에는 그게 좀 유효할 수가 있고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가 더 추가적으로 오르기는 어렵다라고 본다면 뭐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뭐 변동금리라든지 뭐 그런 다른 이제 옵션을 한번 선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금자들은 이런 때 조금 이렇게 길게 가야 됩니까? 조금 짧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도 이제 큰 고민이죠. 예를 들면 이제 금리가 상승할 때 예를 들어서 1년 뭐 2년짜리를 들었는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금리가 또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건 이제 계약하면 그 기간까지 계속 그 금리대로 고정형으로 보통 가는데 그런 경우에는 만약 금리가 상승할 것 같다고 하면은 우선 그런 목돈이 있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증권회사 같은 경우에 뭐 CMA라든지 아니면 그냥 보통 예금 말고 좀 안전한 그 단기 그 금융 어떤 자산에 투자를 했다가 그 금리가 어느 정도 좀 올랐다고 생각할 때 정기예금으로 이제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장단기 이런 걸 잘 생각해서 그렇죠.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소비자들이 뭐 이자를 많이 지금 지고 있는 사람들, 부담을 너무 많이 지는 차입자들의 경우에는 중간에 갚고 싶어도 이 중도 대출, 중도 상환 금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중간에 예. 갚으면 또 수수료처럼 중도 상환 물어야 되잖아요. 수수료. 네, 그 네. 수수료도 부담이죠. 네, 근데 사실 중도 상환 수수료에 대해서는 그 예전에 뭐 감독 당국에서도 중도 상환 수수료를 너무 이렇게 그 많은 어떤 그 부담을 지우지 말도록 계속 이렇게 좀 그 어떤 공고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근데 사실 중도 상환 수수료가 있는 배경이 어떻게 보면 돈을 빌려준 입장에서 그 금리 조건대로 이 기간 동안에 이제 나는 이제 그 대출을 해주고 수익을 얻을 걸로 생각했는데 네. 그런 어떤 기대가 그런 어떤 계약이 깨지는 거에 대한 어떤 페널티 성격인 거거든요. 예. 근데 하지만 아까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금융기관이 좀 더 어떤 상생이라든지 어떤 사회공헌이라는 그런 거에 입각해서 생각을 해보면 좀 더 줄여줄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의 코스트, 비용 이런 것들은 좀 더 많이 고려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시장 금리 동향과 예금 대출 금리, 대출 전략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